오늘 박수현 대변인이요. 예, 어제 이제 정청래가 중앙이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정청래는 기자회견을 못 한다. 그 100일 기자회견 때 뭐 개들이랑 놀러 갔잖아. 그걸 마치 무슨 뭐 요란하게 나는 뭐 100일 뭐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는 좀 낮은 자세로 임하는 듯한 뭐 이런 모습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청래는 기자회견을 할 지적 능력이 안 돼요. 예,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예, 언론 선거 때냐 어쩔 수 없이 언론 노출을 해야 되니까 뭐 나가서 방송 토론회도 하고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조중동이나 지상파 방송에 출연을 안 하는 게 본인이 이제 그 보수 언론을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방송에 나가면 사고 쳐요. 그 당대표 선거 때도 그 뭡니까 저기 KBS 나갔다가 라디오 나갔다가 그 앵커랑 싸웠잖아. 예? 그래갖고 완전 박살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가 나갈 수 있는 채널은 제가 볼 때는 그 자기들 정청래 잘 빨아주는 채널 뭐 뉴스공장이나 뭐 저기 뭡니까 뭐 매불쇼 그리고 그 이동영 TV 자기 편들 있는 자기 편들이 운영하는 이런 채널이 아니면은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좀 껄끄러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매체하고는 인터뷰를 할 만한 지적 능력이 안 됩니다. 푸른이르님 쩔레는 종이 들고 있는 거 잘하죠. 예. 그래서 기자회견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중앙이 끝나고 나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질의응답을 안 받잖아.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그리고 뭐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새날도 나가죠. 그러니까 자기 편들이 운영하는 그런 매체 아니면은 못 나가. 왜 난처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또 대응을 해가지고 실수를 안 할 만한 그런 지적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뭐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이거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사실 뭐 윤석열 수준이라고 봐야 돼 거의. 예. 사실 민주진영의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정청래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래서 본인이 마치 보수 언론들에게 적극적으로 뭐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중앙이 끝나고도 기자간담회를 합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대충 떠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조승래가 이제 그저 밑 닦고 앉아 있잖아. 예. 정청래는 똥을 싸고 예, 조승래는 이제 밑 닦아주는 뭐 그런 기자간담회를 하고 앉아 있고 박수현도 이제 그런 거죠. 예, 정청래가 뭐 본인 스스로 어떤 뭐 정치적 입장을 피력할 만한 그런 지적 능력, 특히 어려운 문제들, 난감한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입장을 피력할 이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조승래가 밑 닦아주고 그 다음에 박수현이 핥아주고 이래서 이제 인간 비대들인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저 아까 뭐 우리 그 큐님인가요? 예, 큐님이 채팅창에 그런 얘기 써주셨는데 이게 박수현은 당 대변인이냐 아니면 정청래 대변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청래 대변인도 아니고 정청래 비대라고 봐야 돼요. 비대가 사람이 똥을 싸면은 비대가 뒤처리를 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말 그대로 대변인이네. 예? 비대를 그거 번역하면 대변인 아닙니까? 복만삼님 3년 10석열 강점기에 이어 우리는 4개월 집점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는 짓이 복제품 같아요. 그러네. 예? 대변인을 번역을 하면 비대인 아니에요? 비대인? 예? 대변을 이제 이렇게 뒤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예? 박수현 대변인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대변인이니까 대변 처리를 잘해야지. 그래서 정청래가 똥을 싸면은 박수현이 이제 인간 비대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뒤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비대도 똥을 싸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도 똥을 싸고 비대도 똥을 싸는 거야. 이게 비대를 틀었는데 뭐 똥이 나오는 거의 뭐 이런 경우야. 그래서 정청래가 사고 치면은 거기다가 박수현이 이제 똥물을 뿌려버립니다. 예? 똥물을 확 뿌려버려. 그래갖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죠 지금. 예? 그 대변인이면 뒤처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비대에서 똥물 나오고 있는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일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지금 이제 쌍포로 아주 박살을 내고 있다. 저번에 그 당원 토론회도 사실은 이 정도 시끄러우면은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그날 뭐 사실 좀 예상된 참사이긴 했지만은 당원 토론회도 이 정도 시끄러웠으면은 정청래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당원들하고 소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 같았으면 그렇게 했죠. 이재명 대통령 같았으면은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당원들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텐데 그때 이제 똥은 정청래가 쌓아놓고 조승래 내보냈어요. 당원 토론회 때. 근데 조승래를 내보내가지고 더 똥판을 만들어놨어. 어? 그 당원 토론회 때문에 제가 볼 땐 더 망가진 것도 있어요. 중앙위에서 부결된 것도 있어. 거기서 조승래가 막 삿대질하고 당원들하고 싸우고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중앙위원들이 더 열받는 거지. 예? 림스푸르자님 자존감 낮은 놈들이 완장차면 비대면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승래가 거기다가 똥을 완전히 더 설사를 해버려가지고 중앙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당원 토론을 안 했으면은 중앙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열받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원 토론회 한답시고 당원들하고 막 사무총장하고 싸우는 거 막 이런 게 생중계가 돼버리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더 화가 나. 예? 그러니까 정청래는 조승래 보고 지가 똥을 싸놓고 조승래 보고 똥 치워라 그랬더니 조승래는 거기다가 더 똥을 설사를 해버리고 와버렸어. 그 난장판이 더 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뭐 당원 그 입당 문제 관련해서 또 무슨 토론회를 간담회를 한답시고 또 사고치고. 그러니까 이를 호미로 막을 거를 사방에서 똥을 싸가지고 이제는 뭐 똥차가 와도 못 치우는 수준에 비대가 아니라 이건 뭐 똥차가 와도 못 치우는 수준의 상태를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만 무능한 게 아니고 정청래 비대위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의 지도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뭐 그 유시빈 작가 얘기를 제가 뭐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A급 리더 밑에는 뭐 B급이 모이고 C급 밑에는 D급이 모이고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정청래는 뭐 D급도 아니고 거의 패급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는 국회의원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대표 하면서 너무 밑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어. 너무 수준이 낮구나. 저는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정청래인 거잖아요. 제가 그 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 지금 현재 문바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정청래인 거야. 여기에 친문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 문바 중에 제일 정청래가 똑똑하니까 정청래를 당대표로 내보낸 거잖아요. 명팔이 하면서. 김어준이 밀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바 중에 정청래보다 더 지적으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청래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가 임명한 사람들은 당연히 정청래보다 덜 똑똑하겠죠?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그 말씀 길게 드렸습니다. 정청래가 끝나고 기자간담회 하면서 뭐 저를 지지해준 당원들한테 뭐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좀 끝까지 한번 대가리 들이받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무적으로 대단히 어리석은 발언이다.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 어쨌건 중앙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해서 298표를 만들어야 되잖아. 본인이 원하는 대로 1인 1표제를 통과를 시키건 아니면은 뭐 당원 투표로 예비 경선을 하는 지방선거 공천 룰을 확정을 하건 지금 모자른 표를 만들어야 되잖아. 모자른 표를 만들어 가지고 298표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본인이 원하는 걸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중앙위원들하고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안 찍은 사람들이 또 찍겠어? 더 열받지? 그러니까 열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더 뚜껑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야. 게다가 그 개장수하고 정청래가 더 한심한 거는 개장수는 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은 더민주혁신회의가 신수박이래. 예? 더민주혁신회의가 신수박이고 제가 어제 그 개장수 방송은 못 봤는데 썸네일을 보니까 또 이게 무슨 개소리라나 제가 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청래파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걸 제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어제 개장수 방송 썸네일을 봤어요. 근데 썸네일을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번은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이 정청래를 저격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거래요. 야, 얘네들은 야, 저러면 무조건 쟤네가 이긴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 본인들의 어떤 마음 속에서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그죠? 본인들 마음 속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위에서 부결이 된 게 정청래를 저격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을 한 거래. 그걸 썸네일로 써놓고 거의 몇천 명이 모여서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좀 우리 민주당원이나 유권자들을 좀 조롱하는 투로 정금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진짜 동물농장이 동물농장. 제가 이름 잘 정했어. 그거를 한 5천 명이 보고 있더라고. 중앙위가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을 한 거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저 사람 미쳤나? 저거 입원을 시켜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 뭐 명청대전이 어떠니, 정청래를 사실상 불신임한 거니, 탄핵한 거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청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한 거래. 중앙위원들이. 이거를 썸네일을 걸어놓고 방송을 하는데 5천 명이 보고 있어요. 5천 명이. 와, 저 그거 뭐 진짜 겁이 와. 야, 이 정도야? 아니 사실 그런 썸네일을 보면 저놈이 좀 돌았나 저게. 지금 정청래를 너무 밀다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적어도 무슨 어떤 지적 능력이 가능하신 분들은 경계성 지능 이상의 지능을 가지신 분들은 아 저놈이 이제는 맛이 갔구나. 중앙이 부결로 충격을 크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한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아 우리 개장수 만세, 우리 개장수 정치 천재, 와 평론은 개장수, 와 이러고들 앉아있더라고. 이걸 우리가 사람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사람으로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제가 일찍이 그 한 3년 전 정도 됐나요? 2년, 3년 정도 됐죠. 제가 쟤네들을 동물농장이라고 딱 명명을 했잖아요. 거기. 아, 그 동물농장이라는 이 네이밍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과학인 거예요. 과학. 그지? 저는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동물농장이 맞는 거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적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어? 아니 그걸 지적 생명체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 정도의 비지성 생명체가 민주당에 서식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5천 명 정도가 완전 비지성 상태인 거지. 지적 이거는 뭐 경계성 지능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지적 생명체로 볼 수 없는 상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동물농장이 너무나 정확한 제가 네이밍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고들 지들끼리 막 정신승리하고 있더라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계속 그렇게 정신승리하면 언젠간 이기겠지, 그죠? 그래서 쟤네들은 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제가 어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쟤네들이 이길 방법이 없다. 어떻게 이겨? 어떤 식으로건 지들이 이기는 결과를 만드는데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어제 정청래가 이제 개장수한테도 뭐 그런 지시를 주고 그 다음에 딴지 게시판에도 이제 그런 지령을 줬겠죠. 지령을 줘가지고 그 더민주혁신회의와 중앙위원들을 막 공격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더민주혁신회의가 민주당 중앙위원회 다수파인데 여기를 공격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야 개장수가 공격하니까 무서워. 아우 개장수 무서워. 나는 개가 무서워요. 다음에는 그래서 찬성해야지 이럴 것 같아요. 림스 프루자님 조국 수호 사기 집회 개장수 슬슬 돈맛이 땡기지 해봐. 그 야당 생활하면 되지 그죠? 나가가지고 정청래랑 같이 나가가지고 야당 생활하면 이제 계속 집회하고 집회해가지고 돈 걷고 그럼 수익성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여당보다. 사실 유튜버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당일 때가 성수기예요. 야당일 때가 성수기야. 야당일 때는 그냥 나가가지고 막 싸움질하고 욕하고 막 그런 막 슈퍼챗 쏴주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 여당이 되면은 유튜버들이 힘들어 사실은. 그 시청률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요즘에. 아 당연히 여당이 되면 어디 가서 이제 싸움질할 데가 없거든. 그렇다고 보면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무슨 정치 평론을 할 텐데 머리에 든 건 없고 싸워야 돈벌이가 되는데 싸울 데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싸움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막. 그래서 여당이 되면은 유튜버들한테는 이제 힘든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채널들이 시청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비수기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유튜버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들 열심히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정부가 들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달라요. 평론가들은 이제 성수기가 돼 오히려 정치 평론가의 역할이 커져요. 정치 평론가의 역할이 커지고 그 뭐 싸움박질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돼버리면 일단 집회부터 줄어들잖아. 여당이 되면 뭐 집회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집회 뭐 이재명 정부 반대하자 뭐 이러고 나가서 집회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돈벌이를 하려면 우리 개장수도 야당으로 가는 게 좋다. 야당으로 가야 이제 계속 욕하고 싸우고 뭐 길거리에서 수금하고 이게 되잖아. 그래서 개장수는 이 기회에 정청래하고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 조국혁 친당으로 다 모이면 되겠네. 그지? 아니 원래 또 족바 아니에요. 개장수가. 이제 뭐 완전히 커밍아웃을 하더만. 제가 이제 가르마가 다 타질 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 근데 이제 완전히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족바 본색, 문바 본색을 다 드러내더라고. 그럼 조국혁 친당은 야당이지. 그럼 야당 가가지고 같이 싸우면 되지. 기왕이면 정청래까지 같이 데려가가지고 다들 야당 생활해요. 야당에 하면 유튜브 뭐 잘 될지 알아요? 근데 아무튼 그 더민주혁신회의가 다수판대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그걸 공격해가지고 앞으로 1인 1표제가 통과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당원 투표를 또 발의를 할 수 있어? 또 당원 투표 발의를 하려면은 당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권리당원 숫자가 한 뭐 120, 30만이라고 치면은 12만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당원 투표를 발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선거 공천 앞두고 당원 투표 12만 명 서명 받을 수 있나? 정청래가?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 얘기대로 재부의를 해가지고 재표결을 하려면은 중앙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앙위원들을 긁으면 되겠어? 응?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품어 안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지능이 모자르니까 그 본인도 그러고 본인도 막 뭐 중앙위원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내고 개장수 같은 놈들은 뭐 개를 파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뭘 파는 거지 아무튼 막 팔고 있고 딴지 게시판 가면은 막 더민주혁신회의하고 중앙위원들을 막 공격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통과가 되겠어?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지. 이렇게 정치를 몰라요. 아무튼 좀 길어졌는데 그 박수현이 또 똥을 쌌어요.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길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무슨 똥을 싸놨는지 이거 좀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좌초되자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원당규 개정에 실패하며 정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고 당내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 사선을 넘어온 동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은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진짜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까지 계속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갈라치기는 당을 흔들고 결국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언론에는 친명, 친청이라는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뛰어나왔습니다. 갈라치기. 내가 니들이 나올 줄 알았다. 김어준 똘마니들 할 줄 아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쟤네들이 진짜 정치적으로 제가 무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정치 전략과 전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정치인이란. 정치인은 진짜 물 같아야 돼요.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모양이 없어야죠. 모양이. 또 나왔잖아. 또 갈라치기예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저 갈라치기 타령밖에 없는 거예요. 김어준 똘마니들이라는 거지. 응? 이게 언론에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벌어진 일이에요. 조중동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 인식 자체도 저는 잘못돼 있다라고 보는 거야. 지금 상황 인식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자 이번에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사실상 정청래가 중앙위원들에게 불신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 결과가 그런 결과가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잘 규명을 해야 그 원인을 해결을 해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이 일이 왜 벌어진 건지,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가 왜 부결이 됐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박수현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자, 친명, 친청 갈라치기, 외부 세력의 갈라치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가 부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단인 거야, 진단. 친명, 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다. 외부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박수현은 이번에 왜 중앙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다라고 보느냐?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분열이 돼서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가 부결이 됐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리박스쿨, 그 박찬대, 그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고, 예, 그 다음에 정청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당원들을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박스쿨이라고 그랬죠. 리박스쿨. 이재명, 박찬대의 리박스쿨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외부의 갈라치기 세력이 개입이 돼가지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한다. 정청래와 박찬대는 하나다.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40%에 육박하는 당원들을 리박스쿨로 마녀 사냥을 했어요. 그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 딴지 게시판이나 SNS, 페이스북이나 보시면은, 그리고 얘네들은 그 윗대가리들, 정청래건 박수현이건 조승래건 윗대가리의 지능이 낮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의 지능은 어느 정도겠어요. 그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죠? 작전하는 애들 있잖아. 작전 세력들. 얘네들이 진짜 좆바 작전 세력들이지. 얘네들의 지능이 어떤 수준이겠어? 얘네들은 받아쓰기 하는 것밖에 못해요. 지적 수준이. 그러니까 본인들 머리로 뭘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어준이 한마디 하면은 그걸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을 해가지고 김어준을 무슨 교주처럼 따르고, 김어준이 하는 말이 다 진리고, 예, 김어준의 교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이런 거의 좀비화된 집단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쓰레빠나 털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털빠나 쓰레빠의 지적 상태가 그런 상태야. 그래서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걸 그대로 반복해서 해요, 얘네들이. 그걸 뭐 이렇게 소화를 해가지고 새롭게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갈라치기래, 외부 세력이래, 리박스쿨이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레파토리를 그대로 그냥 반복을 해가지고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채널에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 소리를 도배질을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지 마라. 리박스쿨이다. 아니, 제가 제 방송에도 가끔 이제 이 알고리즘의 저주 때문에 그 문빠 애들, 쓰레빠 애들이 가끔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 방송을 보면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 그지? 막 충격을 받지, 애들이. 그러면 이제 댓글을 남겨요, 쓰레빠 애들이. 쓰레빠나 그 털빠 애들이 그 댓글을 남깁니다. 근데 댓글이 그 다 갈라치기밖에 없어요. 이놈 갈라치기 하네, 이놈 갈라치기 세력이네, 이놈 외부 리박스쿨이네. 아니 진짜로 쓰레빠 애들이 와가지고 댓글 다는 경우들이, 뭐 제가 주로 다 삭제를 해버리지만은, 쓰레빠 애들이 이제 댓글을 달면은, 만약에 최한웅 TV 시청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뉴스공장이나 다른 채널 가가지고 댓글을 단다,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써.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와. 너무 소설을 많이 써갖고 좀 걱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별 얘기를 다 써요. 뭐 희한한 얘기들을. 근데 얘 쓰레빠 애들은 지능이 낮기 때문에 와가지고 계속 갈라치기 타령이야. 레파토리가 변하질 않아. 에? 아니 넉 달 동안 갈라치기 이것만 쓰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 지적 생명체라고 안 봐. 그냥 받아쓰기 하는, 인간 복사기지 뭐, 인간 복사기. 김어준이 한 말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어 붙이는 애들.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를 보세요. 저런 얘기를 해버리면 자 그러면은 외부 세력이 이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앙위원들이 외부 세력이에요? 어? 중앙위원들이 외부 세력이야?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정청래가 지난 당대표 선거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갈라치기는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이재명으로 우리는 하나 됐다. 우린 모두 친명이야. 이렇게 김어준 뭐 최욱이 이런 애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정청래가 당선이 됐어. 그리고 저는 야 무슨 정청래가 친명이냐 친문이다. 정청래 절대 당대표 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쟤네들은 김어준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정청래도 친명 박찬대도 친명이니까 아무나 되면 된다라고 얘네들이 그죠? 체면을 걸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저를 갈라치기 세력으로 볼 수도 있어. 그죠? 잘 모르겠으니까.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정청래와 박찬대의 차이가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그때는 갈라치기 세력이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많은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리고 정청래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인식이 뭐냐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게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인식이에요. 그래서 정청래가 과연 친명이냐라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어. 그래서 친청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니 정청래가 외부의 갈라치기 세력 뭐 조중동 언론들이 정청래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네들이 아무리 그걸 갈라치기를 하려고 친청이다 친명이다 프레임을 만들어도 정청래가 진짜 충신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그 얘기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나 중앙위원들이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외부의 갈라치기 세력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야. 지난 당대표 선거 때 그게 확인된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박찬대는 친명, 정청래는 친문이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변별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친명과 친문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청래를 친명이라고 생각해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청래를 친명이라고 생각해갖고 정청래한테 투표를 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무리 옆에서 정청래는 친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정청래가 친문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면은 그런 외부의 작용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지난 당대표 선거 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중앙위원들이 갈라지고 민주당 당원들이 뭐 친명과 친청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 됐느냐? 지난 4개월 동안 데이터가 축적이 된 거야. 아, 정청래는 친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명제를 정청래는 친명이 아니다라는 이 명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민주당 당원들, 중앙위원들이 정청래는 친명은 아니다. 그럼 뭐냐? 친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친청인가 보다.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죠?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친청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게 외부의 갈라치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은 민주당 지도부하고 의원들하고 시도당 위원장들이 조중동 보고 조중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청래는 친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부결시킨 거예요? 이게 오히려 당원 투표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앙위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의원들, 시도당 위원장들이 그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광역단체장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청래는 친명인데 친명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부결시킨 거냐고. 민주당 600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조중동 보고 조중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결시킬 사람이냐고. 그러면은 그 중앙위원들을 과반 이상 부결을 시키도록 그걸 지휘한 사람 누굽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밖에 더 있어? 내가 했네? 와, 제가 다 배후 조정하는 거네, 내가? 에? 제가 갈라치기 세력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가평에 앉아가지고, 아니, 이런 얘기를 떠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밖에 더 있어요? 제가 가평에 앉아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예?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제가 외부에 갈라치기 세력이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야, 부결해라 해가지고 부결이 된 거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당 대변인이란 사람이. 중앙위원을 외부의 갈라치기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런 발언은. 그렇게 되면은, 자, 그 쓰레빠들이 저런 얘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와, 민주당 중앙위원들 다 수박이네. 외부 세력하고 조중동하고 커넥션이 돼가지고,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당의 분열을 만드는 이런 외부 세력, 수박 세력이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발언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정청래가 제가, 정청래가 그 중앙위로 좌표를 찍은 거다. 그걸 개장수가 따라서 하고 있고, 딴지 게시판에 쓰레빠들이 그러고 앉아있고. 근데 박수현이 또 좌표를 찍는 거예요. 중앙위원들이 외부 세력의 갈라치기다. 그럼 중앙위원회 50% 이상이 민주당 중앙위원 중에 300명 이상이 외부 세력이란 얘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이게 박수현이야말로 이거는 갈라치기 세력이에요. 박수현이야말로 갈라치기 세력이잖아. 중앙위원들과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정청래를 보위하기 위해서, 정청래 보위를 위해서, 즉 정청래 밑을 닦아주기 위해서 당원들과 중앙위원들을 갈라치기 하고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을 분열시키는 거야. 지금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따위로 얘기를 하면은 쓰레빠들이 중앙위원들을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외부의 갈라치기 세력인데 중앙위원들이. 이거야말로 사과해야 될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 그리고 저는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 정청래뿐만 아니라 정청래 지도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잘못을 모르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그 잘못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청래는 잘못을 저지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해할 만큼의 지적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잘못을 고칠 수가 없어요. 정청래는. 이게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야. 제가 볼 때는.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인식 능력이 없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잘못을 못 고쳐요.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돼 있어. 즉 정청래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욕을 하고 중앙위원들이 채찍을 들어도 잘못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인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잘못 자체를 몰라요, 지금. 이번에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원인은 딱 하나예요. 정청래가 무리하게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야. 그리고 이번 1인 1표제 이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청래에 대한 중간평가가 돼버린 거예요. 중앙위원회의 중간평가. 1인 1표제만 가지고 표결을 했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동안 누적된 정청래 체제 문제에 대해서 중앙위원들이 이거 뭐 말을 해도 듣질 않잖아요. 최고위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당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 중앙위원회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채찍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이게. 단지 1인 1표제를 반대한 문제가 아니야, 이건. 본인에 대한 평가야. 정청래 체제에 대한 평가.
그럼 뭐가 불만인 거예요? 정청래가 자기 정치질 하면서 당을 비민주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이나 그냥 딴지 게시판만 보고 김어준만 보고 정치를 했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나 민주당 중앙위원들의 의견이나 당직자들의 의견이나 당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전혀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당 운영, 즉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한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인 거야. 그럼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외부의 갈라치기 세력이 어떠니 저떠니 남 탓하지 말고, 이게 문빠들의 종특이라니까요. 문빠들은 지들의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해. 다 남 탓이야. 그래서 조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로남불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이번에 장경태 것만 해도 그렇잖아. 국민의힘 애들이 무슨 성추행을 해. 국민의힘 애들이 무슨 성비위를 저질러. 그럼 막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근데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우리 편이야. 그럼 무조건 싸고 도는 거야. 지금 명빠 같은 경우엔 그래요? 명빠들 이번에 김남국 비서관 이른바 7인회 중에 한 명이었고 가장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 진짜 친명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이잖아. 억울하게 지난번에 탈당을 해가지고 결국 공천도 못 받아서 금배지도 날라가고. 근데 김남국이 친명이라고 해서 7인회라고 해서 김남국이 잘못한 걸 이재명 지지자들이 명빠들이 막 옹호합니까? 옹호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하잖아. 우리 명빠들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그래. 김남국 비서관도 그건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문진석 의원이 사고 친 건데 뭐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 뭐 이런 변명을 해? 변명 안 하잖아. 그냥 사표 딱 내고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문빠들 보세요. 장경태. 아니 증거가 막 하루에 몇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끝까지 우기고 막 억울하다고, 그리고 그걸 실드 친다고 막 서영견이 이런 사람들 본인들이 막 2차 가해 막말해가지고 결국 본인들까지 망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래서 본인들 잘못을 몰라. 그리고 맨날 남 탓이야.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남 탓인 거야. 남 탓. 이게 박수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승래도, 제가 조승래하고 박수현이 인간 비대인데 그러면은 정청래는 필연적으로 똥을 쌀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은 적어도 사무총장이나 대변인이 똥을 좀 치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가가지고 완전히 설사를 해버리니까 더 개판이 되는 거예요. 더 개판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조승래도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대통령도 당대표도 1인 1표 인물 중심 편가르기 자제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잖아. 친명, 친청 이런 편가르기를 자제해야 된다. 이제 명팔이 또 시작하는 거죠. 민주당에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친명도 없고 친청도 없다. 친청이 없다. 아까 박수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청이 없다. 다 이제 친명이다. 이재명은. 민주당은. 또 명팔이 시작한 거야.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것들이 죽을 것 같으면 명팔이. 그리고 지들이 좀 주도권 잡으면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또 사기치는 거예요. 당원들한테. 누가 봐도 친문, 친청이 가르마가 타지고, 친문, 친명이 가르마가 타지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걸 또 혹세 무민을 하고, 김어준이 나와가지고 또 이런 타령을 하겠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한 명으로 다 단합이 돼 있다. 갈라치기 외부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친명과 친청으로 갈라치기 한다. 친문은 없다. 우린 다 친명이다. 또 사기치려고 지금 시동 걸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들이. 내일 뉴스 공장 할 텐데 제가 볼 땐 뻔해요. 얘네들이 어떤 얘기 할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니야. 또 명팔이로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게 우리가 하루 이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여기서 떠들어봐야 핏대 높이고 떠들어봐야 소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여기서 쟤네들 수법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실 의미는 없지. 그죠?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합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에요. 빨리 저도 한 30만 정도 동접이 나와야 그래야 어떻게 김어준하고 한번 붙어볼래나.
아니, 30만은 그렇고 한 10분의 1만 돼도 어떻게 좀 해보겠어. 예? 근데 아무튼 저것들이 이제 시동 건 거예요. 오늘 이제 오더를 내린 거예요. 주로 일요일 날 저러잖아, 쟤네들이. 예?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꼭 사고를 치죠. 예? 한국전쟁 때처럼 일요일 새벽에 꼭 사고를 치는데 일요일 날 이제 오더를 줘야 김어준이 일요일 뉴스공장, 월요일 뉴스공장부터 예, 또 고장난 레코드를 계속 돌리면서 똑같은 레퍼토리를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재판중지법 그 얘기도 박수현이 일요일 날 나와서 떠들다가 월요일 날 쥐어 터졌죠.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중앙위에서 이제 부결되고 다음 주에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김어준이 나와가지고 저 얘기 하겠죠, 그죠? 민주당의 친명 친청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우리는 하나 됐다. 예, 갈라치기는 외부 세력이 갈라치고 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가 부결됐다.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 있으면은 뉴스공장 한번 보세요.